샴푸를 손바닥에 짜면 그대로 이거 바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되게 두피에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톡톡 두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빗으로 두드리거나. 요거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머리 감기 습관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탈모의 전조 증상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거는 모발에 힘이 빠진다. 두피에 기름이 많아져요. 두피가 가렵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빠지는 개수도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전조 증상인데 사실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거는 이미 탈모인가 하는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조 증상이라고 하면 가렵다, 머리에 좀 기름이 많이 쌓인다, 원래 하루에 한 번만 감아도 괜찮았는데 두 번을 감아야 개운해진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모가 없는 사람들은 모낭이랑 피지샘 자체가 호르몬에 좀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이 차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탈모로 진단되시는 분들은 약을 먹고 뭔가 치료를 해야 되지만 내가 탈모인가 아닌가 좀 애매할 때는 머리 감기 습관만 조금 바꿔도 꽤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름이 끼고 뭔가 좀 두피가 가렵다고 했잖아요. 원래 하루에 한 번 감던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음에도 계속 하루에 한 번만 감는 걸 고수하기 때문에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기름이 끼고 저녁에 그 상태로 잠들고 악화되고 그래서 머리도 약해지고 가늘어지고 그래서 전조 증상이 있는 분들은 그 상황에 맞게 아침에 한 번 감고 저녁에 한 번 감고 이렇게 패턴만 바꿔도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전조 증상 중에 또 하나가 가려움이라고 했잖아요. 가려워지는 이유는 그만큼 이 두피가 호르몬에 예민해지면서 제품 하나하나에도 반응이 또 예민해지고 그래서 내가 잘 쓰던 샴푸도 갑자기 가려워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조금 더 순한 샴푸를 찾거나 민감성 두피를 좀 타겟한 그런 제품으로 바꾸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는 빈도나 제품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제가 머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되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머리 감기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신경을 쓰는 게 머리 감는 빈도예요. 하루에 한 번만 감으면 저녁에 기름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지금처럼 덥고 습한 여름에는 무조건 하루에 2번 감아야 돼요. 하루에 2번 감으면 2번 감는 만큼 머리가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루에 한 번만 감았을 때 50개 빠진다면 하루에 2번 감았을 때는 그냥 한 번 감을 때 25번, 25번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하루에 50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빠지는 개수는 똑같지만 실질적으로 두피는 훨씬 더 청결하고 깔끔해지고 있기 때문에 두피도 건강해지고 모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감기 습관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머리 감는 빈도, 나한테 맞는 횟수를 잘 찾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처음에 저도 학생 때 머리에 기름도 많이 끼고 하니까 기름을 벗겨내려고 뜨거운 온도로 머리를 감고요. 모공을 닫는다는 목적으로 마지막에 많이 차가운 온도로 머리를 감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두피에 안 좋은 거예요. 저도 학생 때는 몰랐었는데 의사가 되고 일을 하면서 두피에 되게 중요한 거는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다. 근데 온도의 변화도 뜨거운 거에다가 차가운 거 하면 이게 되게 큰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두피는 다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온도도 항상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고 미지근한 물로 끝내는 게 두피를 괴롭히지 않는 머리 감기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온도도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면은 이 온도를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 손등에 댈 때랑 손바닥에 댈 때랑 느낌이 달라요. 똑같은 온도인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피에 그냥 내가 닿았을 때 많이 뜨겁거나 많이 차갑지 않은 온도면은 저는 다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손으로 처음에 한번 대보고 손등도 대보고 손바닥도 대보고 이 정도면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 그럼 그 정도에서 그냥 저는 시작해요. 샴푸를 손바닥에 짜면 그대로 이걸 바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손바닥에 충분량 짜고 2번, 3번 돌려요. 그러면은 이 샴푸가 내 손바닥과 손가락 전체에 다 좀 잘 발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머리카락에 딱 조금 비비면 생각보다 거품이 엄청 빨리 생겨요. 맞닿는 면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거품을 어느 정도 내놓고 거품이 어느 정도 충분히 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좀 손 지문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줘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골고루 막 이렇게. 우리 뒤쪽 조금 소홀하기 쉽거든요. 뒤쪽 조금 신경 써서 이렇게 골고루 해주고 뒤쪽도 막 이렇게 긁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골고루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머리를 감다 보면 두피 마사지를 해야 되잖아요. 머리가 엉켜 있으면 마사지를 하다가 걸려서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빗질을 하고 조금이라도 덜 빠진다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머리 감기 전에 빗질 유무에 따라서 빠지는 거는 크게 차이는 없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오늘 내가 감을 때 빠지는 머리는. 예를 들어서 모발들도 다 스트레스를 받고 그 모발들만의 주기가 다 정해져 있는데, 어제 과음을 하고 과로를 했어요. 그러면 어제 내가 이 요인을 내 몸에, 내 모발에 줬기 때문에 지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애들은 오늘 빠진다는 거죠. 여름에 더울 때 햇빛 많이 쬐고 두피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모발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때 스트레스를 받은 모발들이 나중에 주기가 조금씩 짧아지면서 가을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많이 빠질 것들은 이미 내 여름의 이 생활 습관에 따라서 가을에 정해진다. 그래서 가을에 덜 빠지고 싶으면 여름에 우리 자외선 잘 차단해야 되고, 모자 이런 것도 괜찮지만 저는 양우산 같은 거 햇빛 뜨거울 때 이런 거 쓰고 햇빛 잘 가리고 다니고, 그러면 가을에 빠지는 것도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머리카락도 내가 어제 그저께 생활 습관이 너무 나쁘고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았으면 오늘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건강하게, 머리 감기 습관도 항상 건강하게 해야 된다. 학생 때는 제가 두피염도 엄청 심하고 탈모에도 너무너무 예민했어요. 그때는 정말 심했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가기 전에도 선풍기로 말리고 왔어요. 또는 드라이기 차가운 바람으로 다 말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두피는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출근도 해야 되고 아침에 다 바쁘니까 이게 차가운 바람으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뜨거운 바람, 따뜻한 바람으로 머리카락 먼저 말려요. 두피를 향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머리카락을 기본적으로 말리고, 두피 가까이 드라이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차가운 바람으로 바꿔요. 그래서 두피 가까운 모발들도 뿌리 주변도 좀 말려주고, 나중에 스타일도 좀 잡아야 되잖아요. 스타일 잡을 때도 너무 두피로 향하지 않고 너무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이 뜨거운 바람을 최대한, 바람이 이렇게 향하게, 뜨거운 바람을 했을 때는 좀 멀리서 이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뿌리 쪽을 말려야 된다. 그럴 때는 좀 차가운 바람으로 바꿔가지고 가까이서 좀 대주고, 그렇게 하고, 보통 이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가운데가 안 좋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 다 물어보면 가르마 줄 때 이렇게 막 고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약해져요. 한 번 한다고는 안 그러지만 계속 반복하면 여기만 약해져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을 낼 때도 최대한 두피를 안 향하고요, 이렇게 각도를 틀어서 모발만 최대한 향할 수 있게, 바람이 이렇게 가게 좀 쬐주고, 모양 좀 잡고, 여기 할 때도 이렇게 안 하고요, 약간 틀어서 이런 식으로 모양 잡아주고 마무리 해줍니다. 그래서 실상으로는 차가운 게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 차가운 바람 그때그때 섞어가면서 두피를 향해야 되거나 두피 가까이 사용해야 될 때는 조금 차가운 바람으로 해주고, 스타일을 잡아야 될 때는 차가운 바람으로 하면 잘 안 잡히잖아요. 그럴 땐 따뜻한 바람으로 하되 두피랑 조금 평행한 방향으로 모발을 직접적으로 쬐고 있어요. 그거를 바르고 두피가 가렵거나 두피에 자극만 되지 않는다면 저는 발라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두피에 스트레스만 주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머리카락에 바르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뭐 어차피 다 영양제니까. 근데 이제 뭐 스프레이를 바르거나 무스를 바르거나 젤을 바르거나 그런 경우는 최대한 두피에 안 닿게 바르셔야 되고, 나중에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그거 잘 씻어내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트러블도 안 생기고 모발도 건강하니까 그 정도 저는 좀 신경 쓰라고 말씀드려요. 드라이기도 드라이기인데 저는 머리 감고 타월 드라이 할 때 되게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미용실 가면 보통 머리를 감고 나서 미용사분들이 막 이렇게 털어서 말려줘요. 막 비비고. 근데 그렇게 하면 두피 모발 엄청 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용실 가면 꾹꾹 눌러서 닦아주세요. 이렇게 닦아달라고 하고, 한 두세 번만 누르면은 물기 금방 생각보다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드라이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모발 최대한 보호할 수 있어서 이것도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머리 말릴 때 안쪽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말려주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두피 주변에 계속 물이 남아 있으면 곰팡이균들이 증식을 잘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안쪽까지 조금 신경 써서 말려주는 게 좋긴 하죠. 근데 그걸 말리겠다고 뜨거운 바람으로 두피 가까이 대고 그러면 사실 좋지가 않고요. 이걸 너무 심하게 말려서 오히려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어 버리면 또 그것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물기가 남아 있지만 않다면 크게 신경 써서 두피 안쪽까지 드라이를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드라이기 바람 자체가 애초에 되게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부랑 두피에 다이렉트하게 좀 맞닿으면 사실 좋을 게 없어요. 머리를 덜 말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도 똑같은 이치거든요. 엄청 안 좋은 습관이죠. 머리를 덜 말리고 잠자리에 들면 되게 습한 상태에서 밤새도록 우리가 한 6시간 정도 자게 되기 때문에 그 6시간 동안 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균이랑 우리 두피의 이 유해균들이 엄청나게 증식을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베는 이 베개도 환경에 젖어들어서 여러 가지 뭐 진드기나 곰팡이균들이 증식을 하거든요. 그 다음날 내가 또 그 베개에서 자는 거고 일주일 내내 그 베개에서 자요. 그러면 이게 또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주무실 때는 머리 최대한 잘 말리고 주무셔야 되고, 머리 감고 너무 금방 눕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건조될 시간을 주고 주무시는 게 좋아요. 빗질할 때 그냥 두피가 안 긁히게. 저 미용실에 가면 항상 말씀드려요. 미용사분들이 빗질을 터프하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 두피 긁히잖아요. 빗질할 때 두피 긁히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끝이 둥근 거 쓰는 게 좋을 때가 많죠. 이런 것도 보면 끝이 좀 둥글잖아요. 그래서 둥근 걸 사용하는 게 그나마 두피에 자극을 덜 주니까. 근데 끝이 날카로운 거를 사용하면 조금만 두피에 닿아도 두피 자극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두피에 안 닿게 빗질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두피 마사지를 고등학교, 중학교 때 머리 빠지는 거에 너무 예민해서 아예 마사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샴푸만 이렇게 그냥 손바닥으로 묻혀놓고 잠깐 있다가 헹궜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낭 주변에 피지가 계속 쌓여요. 굳어져요. 그러면은 피지를 먹고 사는 곰팡이균들이 계속 증식하면서 머리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요. 두피도 엄청 안 좋아져요. 머리카락 빠질까봐 무서워서 마사지 안 하시는 분들은 부드럽게 살살 해서 골고루라도 해서 마사지는 하셔야 돼요. 요거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양치하는 거랑도 좀 비슷하거든요. 양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칫솔질 하잖아요. 근데 너무 강하게 하면 잇몸도 상하고 치아도 상해요. 부드럽게 하되 그만큼 골고루 해주면 치아도 깨끗하게 하고 잇몸도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이치로 두피 마사지 할 때도 샴푸하고 나서 구석구석 조금 골고루 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주면 묵은 때도 벗겨지고 피지도 벗겨지고 두피도 깨끗해지고, 어디 뭐 클리닉에 스케일링 이런 거 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샴푸 습관만 잘 바꾸셔도 두피가 선순환을 돌기 시작하면서 두피도 건강해지고 모발도 좋아져요. 그리고 설마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마사지 할 때 손톱으로 하시면 두피가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손톱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것들이 잘 벗겨져 나가겠지 해서 손톱으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좋고 이 손끝 지문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골고루 하셔야 돼요. 이렇게 톡톡 두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빗으로 두드리거나. 요거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것도 두피에 엄청 큰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혈액순환이 된다 뭐 어쩐다 하는데, 혈액순환이 뭐 되게 하겠죠. 왜냐면 두피가 화가 나니까. 근데 두피가 화가 난 만큼 두피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드리거나 빗으로 막 치면서 두피 마사지 하는 거는 지양하시는 거 권유드려요. 실리콘 재질로 된 마사지 이런 거 팔잖아요. 이렇게 생긴 마사지 기구, 그런 거 저는 쓰는 거 엄청 반대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거품을 내놓고 마사지를 싹싹 시원하게 해줬어요. 일단은 이걸로 마사지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이렇게 막 시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두피에 그렇게 좋지 않고요. 이걸 이렇게 하고 욕실에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은 요 끝에 있는 곰팡이균들이나 여러 가지 균들이 여기서 번식을 할 거잖아요. 이제 화장실 온도도 높고 습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내가 머리를 감을 때 균이 득실득실한 걸 가지고 또 머리를 팍팍 긁어요. 그러면은 좋아질 게 없으니까 저는 실리콘 마사지 이런 제품들을 쓰는 거 되게 좀 반대하고, 저도 이런 스토어를 하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론칭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요거를 아예 제품에서 생각도 안 했어요. 일단은 무조건 내가 떳떳한 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두피는 지성, 건성, 중성 나누는데 그게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병적으로 기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면 저는 보통 중성으로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진짜 사춘기 때 기름 나오는 것처럼 엄청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인이 돼도.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지성용 써야 되고. 근데 우리 시중에 나오는 지성용 샴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세정력이 엄청 세요. 그래서 저처럼 딱 중성 이런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 두피가 엄청 건조해져요. 심지어 따갑기까지요. 너무 건조해져서. 그래서 이런 걸 쓰면 두피도 건조해지고요. 모발도 같이 건조해지면서 모발이 뻣뻣해져요. 그러면 막 개털되는 것처럼 머릿결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고요. 머릿결을 결정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세정력이 너무 강하지 않아야 머릿결이 좀 잘 살고요. 그래서 세정력이 적당한 걸 좀 써야 되고, 그 샴푸 자체에 코팅을 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성분에 배합을 해서 넣으면 머릿결이 조금 좋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컨디셔닝을 배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얼마나 넣는지에 따라서 머릿결이 좋아지고 너무 푸석해지고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어서 성분으로는 보기가 조금 힘든 경우가 많고 이걸 써봐야 돼요. 비듬은 제일 큰 원인이 비듬균 때문이에요. 말라세자 곰팡이균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비듬균들이 있는데, 아무리 머리를 잘 감고 해도요, 비듬균이 사라지지 않으면 비듬은 계속 생겨요. 그래서 케토코나졸 이런 성분들, 시클로피록스 오라민 이런 약용 성분들, 아니면 징크 이런 것들,
곰팡이균을 좀 억제해주는 이런 약용 샴푸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이런 비듬균이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해야 개선이 돼요. 아무리 깔끔하게 해도 균이 계속 있으면 계속 되풀이 돼요. 그래서 피지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위험하고요. 습한 환경에 오래 계시는 분들 조금 위험하고요. 머리 감기 습관 안 좋고 머리 감은 채로 주무시는 분들, 그러니까 습한 환경이니까 위험하죠. 이런 것들 지양하셔야 되고, 약용 샴푸 잘 써야 되고, 샴푸 습관 좀 올바르게 하고, 머리에 손대지 말고 긁지 말고, 이 정도 지키기만 하면 비듬은 생각보다 빨리 완화될 수도 있어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기름이 엄청 많이 분비되는 분들은, 지성 두피를 가진 분들은 피지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은 모낭 주변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지성 비듬들이 엄청 많아요. 비듬이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피지가 엉겨 붙어가지고. 그래서 지성인 분들은 지성 비듬이 잘 생기고요, 막 눅눅한 거. 근데 건성인 분들도 잘 생기거든요. 우리 머리카락 요 밑에 하얗게 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두피가 건조한 분들한테서 잘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에 좀 보습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좀 각질 세포들이 죽으면서 하얗게 거짐 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두피에 생기는 거예요, 건조해지니까. 그래서 피부 맨 바깥층에 있는 이 각질 세포들이, 죽은 세포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비듬으로 나오기도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성인 분들도 기름지지 않게 두피 관리 좀 잘해야 되고, 건성인 분들도 토닉 같은 거 보습 충분히 해주면서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이 밸런스를 잘 잡아야 비듬이 빨리 없어져요. 지루성 두피염도 대표적인 증상이 가려움, 기름지는 거. 두피를 봤을 때 빨개요, 핑크빛을 띠고 있어. 이런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논문을 보면 케토코나졸이 제일 효과가 좋긴 해요. 니조랄 데이터는 제일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곰팡이균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더라. 근데 실제로 이 성분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이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나랑 잘 맞아야 돼요. 아무리 이 케토코나졸을 가지고 있는 니조랄을 써서 잘 쓴다고 한들, 케토코나졸을 제외한 이 니조랄의 성분이 나랑 안 맞으면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니조랄이랑 안 맞진 않았지만 지금 주로 사용하는 노비프록스, K프록스, 시클로피록스 오라민 성분의 그런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저는 훨씬 이 지루성 두피염이 더 완화가 잘 되고 좀 가려움도 훨씬 덜해진다고 느꼈거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이 경험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저는 확실하게 그런 걸 조금 체감했기 때문에 이 성분으로 따졌을 때는 그런 논문이 있다 정도 참고하셔야 되고, 니조랄 써보고 뭔가 조금 시원치 않다, 노비프록스나 시클로피록스 오라민 계열로 한번 바꿔보시고, 이것도 만약에 좀 시원치 않다 그러면 셀레늄을 포함하고 있는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건데 유명한 샴푸거든요. 헤드앤숄더 클리니컬 스트렝스라는 샴푸가 있어요. 파란색 샴푸인데 우리나라에는 안 팔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요일, 일요일 이렇게 조금 빈도를 정해놓고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두피 탈모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런 거 저런 거 사용해 보시고 너무너무 좀 답답하고 하는 마음에 해외 직구 이 제품을 사서 써봤더니 정말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니요, 생각보다 안 비싸요. 제 기억에는 하나에 2만 원 내외 했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고요. 샴푸를 만들 때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이 샴푸를 구매할 만한 사람들에게 좀 좋아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림 바졸이라거나 징크 피리치온이라거나 두피염에 유명한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성분들이 있다고 해서 두피염이 좋은 게 아니라요, 이게 실제로 유효한 효과를 낼 만큼 그 함량이 이 샴푸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이 들어있구나, 이거 좋겠네, 이 상세 페이지에 막 그런 것만 보고 이게 치료제라고 생각하고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료 시기만 놓칠 뿐, 스트레스만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오해가 성분만 있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함량이 중요하고, 이 성분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검증된 성분들이 충분 함량 들어간 게 약국에 팔아요. 그게 니조랄, 노비프록스, 징크. 그래서 치료제는 약국에 있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두피염을 치료하실 분들은 순한 샴푸를 써야 되고요, 나한테 맞는 샴푸를 써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샴푸도 내가 하필 이 샴푸에 어떤 성분의 알러지 반응을 보이면 그 샴푸는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 샴푸가 안 좋은 샴푸가 아니라 나랑 안 맞을 뿐, 나랑 잘 맞는 좋은 샴푸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계속 두피가 안 좋고 막 가렵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탈모가 시작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샴푸가 나랑 안 맞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거를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요. 두피 마사지는 반대하거든요. 최대한 두피를 건들지 말라고 해요. 우리 집에 있는 커피를 샴푸에 섞는 행동 자체는 샴푸 고유의 성질을 잃게 만들 수가 있어요. 거문콩을 먹으면 탈모에 좋을 것이다, 사실 뭐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모발이 점점 얇아지는 이유는요, 우리 세포들은 다 노화를 겪고 있잖아요. 쭈글쭈글해지고 각질도 잘 일어나고, 모발을 만드는 모모세포가 있어요. 세포도 어쨌든 점점 죽잖아요. 점점 약해져서 이 모발을 만드는 힘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쉽게 빠져버리고 더 이상 못 만들게 되고, 모낭이 작아지다 보면은 모발도 작아져서 거의 보이지도 않는 상태가 돼버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호르몬의 영향이에요. 남성 호르몬, 이 안드로겐의 영향인데, 안드로겐이 모낭 세포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병적으로 위축을 하게 돼요. 소형화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드로나 이런 외국 배우들이 갑자기 M자가 확 들어가고 두피가 훤해 보이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비단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폐경을 하면 여성 호르몬이 줄고 점점 남성 호르몬이 비교 우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낭세포가 호르몬들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서 여성분들도 M자가 진행돼서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요. 가르마 쪽에 시작해서 점점 넓어지면서 확산성으로 진행되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머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신기하게도 가슴털이나 팔, 다리 털은 굵게 만들어주는데 머리털은 약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인체가. 저는 마사지법을 추천 안 해요. 두피를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돼서 두피가 좀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데, 저는 두피 마사지는 조금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두피가 예민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대한 두피를 건들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막 두피를 마사지하고 하면은 혈액순환을 통해서 얻는 이득보다 두피를 자극해서 잃는 게 좀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피 마사지는 반대하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락 마사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주변의 혈류를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고, 목 쪽에 림프 마사지나 이런 마사지를 하면 목이 조금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조금 더 되니까, 그런 목적에서는 조금 마사지를 하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아침마다 머리 감을 때 처음에는 약간 따뜻한 물로 뒤돌아 가지고요, 물줄기를 계속 목과 어깨로 이어지는 라인을 그냥 막고 있어요. 한 30초 정도. 그러면 여기 긴장이 풀리면서 내 몸의 혈액들이 두피로 쏟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엄청 개운해지고 하루 종일 저는 조금 더 모발의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지가 의미는 있는데, 두피 마사지보다는 두피로 가는 이 통로를 넓혀주는 이런 마사지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데 완치가 되는 탈모가 있고 완치가 안 되는 탈모가 있어요. 휴지기 탈모는 완치가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이벤트 때문에 모낭들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수수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은 원인이 교정되고 나면 6개월 안에 다시 돌아와요, 일반적으로. 근데 계속 원인을 해결 안 하고 반복이 되면 6개월이 지나서 만성적인 휴지기 탈모로 이제 접어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하고 출산 후에 여성분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출산이라는 큰 스트레스가 있고, 출산을 하고 나면은 여성 호르몬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탈모가 우수수 와요. 이럴 때는 여성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는데, 결국에는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방치하거나 그러면 그게 시작이 돼서 여성형 탈모로 쭉 이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병원 오는 분들 중에서도 출산하고 나서부터 탈모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휴지기 탈모라도 원인 교정, 가만히 두기보다는 치료는 그래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원형 탈모도 치료가 있는 탈모죠. 면역 교란에 의해서 내 몸의 면역 세포들이 내 모낭 세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역 치료들을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치료가 안 되는 탈모는 남성형 탈모나 여성형 탈모, 호르몬에 의한 탈모는 치료가 안 돼요. 계속 진행이 되는 탈모이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루성 두피염을 관리할 때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손대지 말기, 술 조심하기, 매운 음식 조심하기, 더운 환경 조심하기. 예를 들어서 겨울에 히터 이런 거, 그 다음에 직사광,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손을 안 댈 수가 있어요. 근데 잘 때 무의식에 빠지기 때문에 긁거든요. 자면서 이걸 계속 긁어버리면, 나 열심히 관리하는데 왜 좋아지질 않지? 자면서 긁으니까. 모르거든요, 내가 자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아이템이 긁지마 장갑이라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장갑을 착용하고 자면 긁긴 하지만 피부랑 두피랑 맞닿는 소재가 되게 부드러워서 상처가 덧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관리하는 쪽쪽 좋아져요. 이런 것들도 되게 포인트고, 최대한 선선하게 있으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더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더운 환경에 계속 있기보다는 샤워를 한번 하거나 선풍기를 틀거나 에어컨을 틀어요. 그렇게 하고 선선하게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 두피가, 두피염이 악화가 덜 되고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추천템이라고 하면 영양제 있잖아요. 모발 사이클과 관련된 이런 영양소들, 그런 것들이 얼마 전에 저렴하게 풀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비오틴이다, 비오틴인데 내가 필요한 거 한 명이 얼마야,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시중에 나오는 제품들은 좀 뭐 가격대가 있는데 다이소는 찾아보니 한 3,000원이네? 5,000원이네? 그거는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내가 먹고 있는 걸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저도 다이소 영양제 제품들을 사가지고 리뷰를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발에 필요한 성분들을 다 배합해 놓은 한 알을 먹는 게 제일 간단하고 비용도 세이브 되고요. 다이소에 사러 안 가도 되고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탈모가 아니라도 머리카락이 잘 빠지는 습관 같은 거는 술, 담배, 매운 음식, 손대고 막 계속 만지고 긁고 잠 안 자고 몸에 해로운 것들 다 들어가요. 근데 특히 과음하는 거. 일단 술은 먹으면 우리 피부 온도를 올리거든요. 탈모가 있는 사람들은 두피염도 어느 정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피염이 있는 상태에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두피가 엄청 가려워지기 시작하고 안 좋아져요. 또 하나 술이 안 좋은 이유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알데히드라는 독소 물질을 만들어내서 우리 몸이 독소 물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스트레스 물질이 많아져요.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과음을 하면 우리 몸에서 물을 쫙 빼가서 탈수가 돼버려요. 노화에서 제일 치명적인 게 탈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작용하면서 술은 엄청나게 모발에 안 좋아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딱 반주, 기분 좋을 정도. 과음을 하는 순간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담배도 안 좋죠. 담배 안에 있는 이 니코틴이라는 성분이 우리 말초혈관을 수축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발로 가는 말초혈관도 좁아지기 때문에 모발이 조금 안 좋아져요. 실제로 담배를 많이 피는 분들이랑 그렇지 않은 분들 탈모 진행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담배를 많이 피는 분이 훨씬 더 빨리 안 좋아졌어요. 실제로 연구 논문이 있거든요. 흡연자분들이 아무리 아니다라고 해도 담배는 안 좋아요. 세 번째는 커피 많이 마시는 것도 안 좋아요. 카페인도 우리 말초 혈관을 수축시켜요. 우리 막 커피 엄청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다 보면 머리가 갑자기 띵해져요. 실제로 이것도 연구로 밝혀진 거예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요.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면. 그래서 저는 항상 카페인도 톨 사이즈의 하루 한두 잔 정도가 맥시멈이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카페인. 저도 그래서 하루에 톨 사이즈 한 잔 정도는 좀 부담 없이 음용을 하고 있지만 한 번에 막 두 잔을 마시거나 이렇게는 지양을 하고 있어요. 무용하시는 분들 병원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앞머리가 점점 약해지고 올라간대요. 딱 보면은 모발도 많이 가늘어져 있고 진짜 탈모가 진행되는 사람처럼 딱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머리를 항상 너무 타이트하게 앞머리를 쓸어서 묶다 보니까 여기가 늘 땡기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항상 좀 세게 묶어야 하시는 분들, 승무원이 될 수도 있고요. 머리를 묶어야 하는 직업군들에 있는 분들은 최대한 타이트하지 않은 선에서 머리를 묶는 게 헤어라인 모발을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 병적으로 모발을 계속 당기고 뽑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모벽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받으면 머리를 뜯어요. 특히 공부할 때 머리 뜯는 애들 많거든요. 계속 뜯으면 거기 모낭이 약해져서 나중에는 다 낫더라도 모발이 되게 가늘게 자라요. 이런 것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잠 진짜 제대로 못 자면 머리 많이 빠져요. 우리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면이잖아요. 잠을 못 자면 면역도 떨어지고요. 실제로 우리 세포들도 맛이 가요. 그래서 새치도 늘어날 수 있고요. 모발도 실제로 가늘어지고 빠지는 것도 많아지고요. 그만큼 밸런스 잡힌 수면 취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수면 위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전에 너무 과한 운동하지 말 것, 잠들기 9시간 내에는 커피 많이 마시지 말 것,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하고 내가 생활하는 공간과 잠자는 공간은 분리해 놓을 것, 최대한 조용하게 만들 것.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지켜서 짧은 시간을 자더라도 최대한 질 높은 수면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6시간을 애매하게 자는 사람보다는 4시간을 자더라도 엄청 질 좋은 수면을 자는 사람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질 좋은 수면이 중요합니다. 모자 쓰는 거는 흔히 알려진 오해이긴 한데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두피염이 심하다면 모자를 쓰는 것 자체가 두피를 열돔에 가둬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두피염이 있다면 모자 쓰는 걸 좀 피해주세요. 만약에 쓸 수밖에 없다면 틈만 나면 환기를 해주세요. 열돔을 제거해야죠.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되고, 탈모 자체는 모자 쓰는 거랑 상관없어요. 우리 모발들은 밖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두피 안에서 혈액을 통해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두피만 포커스를 좀 맞춘다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일단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군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햇빛 많이 쬐고 직사광 많이 쬐고 그런 분들, 그리고 우리 신체에 열이 높아져 있는 분들,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주차
해주시는 분들은 항상 더운 날에도 밖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무래도 온도가 올라가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논문이 있거든요. 남성 호르몬을 실제로 탈모를 일으키는 DHT로 바꿔주는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가 우리 체온보다 조금 더 온도가 높아졌을 때 제일 활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분들 또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이 병원에 많이 찾아오세요. 염색약은 생각보다 독하거든요. 근데 염색은 두피에 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피 손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염색하다가 머리 빠져서 약해져서 오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 두피에 친화적인 헤나 염색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헤나 염색을 계속 하고 계시고, 저희 병원을 오시던 분이 제 권유에 의해서 헤나 염색을 해보시고 많이 좋아지신 분도 있고. 근데 헤나 염색도 너무 과하면 부작용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적당하게 잘 활용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헤나를 했을 때 두피 주변이 조금 거뭇거뭇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잘 안 맞아서 그런 경우고요. 이런 것도 좀 무섭고 저런 것도 무섭다면 2개월에 한 번씩 하던 염색을 한 번은 염색약을 쓰고 2개월 뒤에는 또 헤나를 하고, 그러면은 독한 염색약의 주기를 4개월로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헤나에 대해서도 조금 부담이 없고 염색약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예전에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염색해주는 샴푸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두피에는 염색약보다 조금은 친화적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염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무래도 염색을 위한 샴푸다 보니 조금 더 독해요, 다른 샴푸들보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제일 잘 맞는 방법을 잘 찾으셔야 돼요. 펌은요, 뿌리까지 펌을 하진 않거든요. 머리카락 중간부터 펌을 하기 때문에 두피에 안 묻히고 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섬세한 미용사분을 만나면 이 고객은 피가 좀 예민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 파마약을 두피에 묻히지 말아야지 하고 펌을 해줘요. 그러면은 펌을 하고 왔는데 두피가 똑같아요. 그냥 펌하기 전이랑 가려운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가르마 펌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펌을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운 펌은 절대 안 됩니다. 다운 펌은 머리를 누르기 위해서 그 독한 약을 머리카락에 두피에 바르잖아요. 그러면 약이 우리 두피에도 엄청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두피가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게 우리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면은 겉으로 나타나고 어떤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얘네들도 똑같아요. 한두 번 했다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요. 여러 번 반복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갑자기 모발이 우수수 빠질 수도 있고 갑자기 엄청 심한 두피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운펌은 최대한 지양하라고 말씀드려요. 실제로 엊그저께 다운펌을 계속 하시던 분이 옆쪽에 머리가 엄청 빠져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제가 지금 치료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펌은 조심은 하셔야 된다. 머리가 길어지면요, 점점 처져요. 아래쪽으로 당기기 때문에. 그러면 손으로 모발을 이렇게 가르는 것처럼 그런 작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확 벌려져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두피가 조금 더 비쳐 보일 수 있고, 모발이 얇을수록 가르마 펌, 에즈 펌, 저도 주기적으로 가르마 펌을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 가르마 펌을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는데 저도 두피가 안 좋고 탈모가 좀 심하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거의 10몇 년 동안 늘 항상 같은 머리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리곤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이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거예요. 형, 가르마 펌 좀 제발 한 번만 해달라고,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속는 셈 치고 가르마 펌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볼륨도 확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4개월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가르마 펌, 에즈 펌 이런 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모발이 가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럼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펌 같은 이 미용 시술을 통해서 최대한 띄워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먹는 미녹시딜 같은 경우는 용량을 보통 한 3가지로 나눠서 쓰거든요. 4분의 1, 2분의 1, 한 알 이렇게 쓰는데, 한 알을 매일 하나씩 먹을 때랑 미녹시딜 5%를 아침 저녁으로 잘 발랐을 때 유의미한 효과 차이가 없다고 에비던스 레벨이 높은 논문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직접 고객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대로 다 잘 못 바르시고 좀 까먹기도 하고, 바르더라도 두피에 제대로 잘 발리지 못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먹는 미녹시딜에 대해서 효과가
생각보다 더 좀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반알만 처방을 해드려도 바르는 것보다 조금 더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너무 고민이 크다, 탈모 범위가 너무 넓다고 하시는 분들은 바르는 것도 물론 병행을 해야겠지만 먹는 미녹시딜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곤 해요. 탈모약 여성분들한테 아예 실험 자체를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성호르몬을 건드는 거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에 대한 안전성이 확립이 안 된 약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예전에 원숭이를 이용해서 탈모약 성분의 기형아 유발 가능성을 확인을 했거든요. 어떤 연구였냐면 임신을 한 원숭이가 있었어요. 이 암컷 원숭이에 탈모약을 고농도 주사했을 때 나온 아기가 성기 기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물 수준에서 심각한 기형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한테 금지가 된 거죠. 그래서 여성한테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특히 가임기 여성한테는. 그래서 여성분들은 제일 중요한 치료가 미녹시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톡스도 많이 쓰여요. 보톡스가 탈모를 유발시키는 모낭 안에 단백질이 있거든요. TGF-베타라는 단백질을 줄여줘서 모발을 조금 굵게 만들고 빠지는 걸 줄여줘요. 그리고 보톡스가 두피의 교감신경을 차단하고 근육도 이완시켜주면서 두피 모낭으로 가는 혈관을 넓혀주는 작용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여성분들은 미녹시딜, 보톡스 이렇게 치료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권장을 드리는 거는 확산성 탈모인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그 확산성 탈모의 근거가 있는 탈모 영양 같은 거 권장드리곤 하는 편이에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한테 보톡스랑 PRP 주사를 권장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치료들을 열심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안 따라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심하거나 반응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치료들이 아니라 시술의 힘을 빌려야 되거든요. 시술은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게 두피 문신 많이 해요. 모발은 어느 정도 있지만 살짝 비쳐 보이는 게 고민일 때 두피 문신으로 진짜 모발이 있는 것처럼 점을 찍어서 풍성해 보이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명한 모발 이식이죠. 모발 이식 같은 경우는 탈모가 심하게 많이 진행돼서 모발과 모발 사이 간격이 되게 많이 떨어져서 빈 공간이 확실하게 있을 때 건강한 뒷머리를 떼서 옮겨서 심는 거예요. 실제로 그 모발들이 자라서 나오면 나중에 좀 더 풍성하게 실제 내 머리로 헤어스타일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근데 제가 어떤 시술을 제일 추천한다 이런 것보다는 사람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제일 적합한 시술이 있기 때문에 또 치료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저는 항상 각자 개인에 맞는 처방을 해드리곤 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치료만으로도 좋아질 것 같은 사람이라면 사실 시술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치료로 권장을 해드리고 이분은 치료를 해도 가망이 없다. 그러면은 더 시기를 놓치기 전에 시술도 하면서 치료도 같이 하는 거 권장을 해드리고요. 병원을 오셨을 때 이미 치료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이 정도 해봤는데 이 정도 상태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시술합시다. 이렇게 권장을 드리는 편이에요. 실제로 카페인 포함된 배지에 모발 전체를 배양을 했더니 일반 식염수에 담궈놨던 모발들보다 더 빨리 쭉쭉쭉 자랐어요.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 연구를 했죠. 알아보니까 카페인이 모낭 세포들의 활성을 높이는 거예요. 모낭이 일을 잘하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발이 조금 더 잘 자라고 도움은 돼요. 그래서 어떤 샴푸든 카페인 1%가 함유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그 샴푸의 탈모 완화 기능성을 부여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에서 그 근거들이 비롯이 된 거고, 그래서 유튜브나 SNS나 어떤 사이트들을 보면 커피 샴푸 만드는 게 방법들이 많아요. 영상도 많고. 그래서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 연구들에서 몇 %의 카페인을 포함했을 때 이 정도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샴푸 잠깐 하고 씻어내잖아요. 그러면 이 샴푸에 대해서는 함량이 더 높아야겠구나 해서 실제로 연구를 해봤어요. 유럽인가 어디선가 연구를 했던 건데 실제로 모낭까지 전달이 되고요. 카페인이. 그리고 모낭의 활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상으로도 그런 연구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착안해서 최대한 이 커피 그리고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다 계산을 해서 그 함량을 해서 레시피를 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카누도 있고 뭐 맥심도 있고 이런 제품들을 샴푸에 얼마나 섞어라 이런 레시피가 각자 나오는 게 그런 카페인 함량을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써봐라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카페인이나 커피 샴푸가 모낭 활성을 도와주는 건 맞으나 우리 집에 있는 이런 커피를 샴푸에 섞는 이런 행동 자체는 샴푸 고유의 성질을 잃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점성도 더 낮아질 수 있고 향도 이상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카페인 1% 샴푸 해가지고 카페인 샴푸들이 예전부터 나오고 있고 쓰이고 있는 겁니다.
맥주 효모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 B군들이 되게 풍부하거든요. 비오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B군들이 모낭세포가 일을 하는데 필요해요. 세포가 세포 호흡을 하고 에너지를 써가면서 일을 할 때 체크 포인트가 되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비타민 B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탈모에 도움이 된다 해서 먹는 걸로도 나오고 의약품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컨셉을 따와서 만든 게 샴푸인 거지, 이게 두피에 발랐을 때 모낭에 실제로 전달이 되고 그만큼 결과를 낸다는 논문은 없어요. 검정콩도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을 닮은 성분이 있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많으면 모발이 굵어지고 머릿결도 좋아지고요,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머리가 안 빠지고 굵어져요. 그 이유가 임신을 했을 때 여성 호르몬이 풍부해져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성 호르몬을 닮은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검은콩에 있기 때문에 검은콩을 먹으면 탈모에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성분이 있다고 해서 검은콩을 먹는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얼마만큼 먹어야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더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죠. 이거 제 병원 오는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는 건데 절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이게 미녹시딜이랑 관련돼서 그게 이제 텔로미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머리가 자랄 것들은 정해져 있는데 미녹시딜을 바르면 미래의 내 모발을 끌어와서 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세포들은 염색체 끝에 텔로미어가 붙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순환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분열을 할 수가 없어요, 세포들이. 그러면 이제 그 세포는 죽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100살에 끝날지 150살에 끝날지 몰라요. 그래서 치료는 치료대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 한계를 스스로 두시면 안 됩니다. 도브비누를 써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안 빠지고 두피 가려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요즘 SNS나 유튜브에 많이 돌고 있잖아요. 도브비누가 샴푸를 고체화시켰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두피에 적합하게 좀 약산성에 맞춰져 있고, 계면활성제도 일반 비누랑은 다르게 조금 더 이제 우리 두피 친화적인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고, 비누 안에 크림 성분도 넣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보습감을 감싸주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잘 맞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산 그런 걸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브도 어떤 제품군마다 몸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 있을 거고 머리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용닥터라는 탈모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개인 병원도 따로 운영하고 있는 김용빈 원장이라고 합니다. 비누라는 거는 알칼리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 두피가 약산성에 가까운 데 반해서 이 알칼리로 감으면 산도가 다르기도 하고요. 두피의 각질층을 뜨게 만들면서 세정력을 가진 이 계면활성제가 두피로 침투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두피 건조감이 조금 심해질 수 있고요. 세정력도 과하다고 느낄 수 있고 모발도 되게 뻣뻣해져요. 그래서 병원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드물게 아직도 비누로 감는 분들을 보거든요. 왜 비누로 감으세요? 이러면은 비누로 감고 나서의 그 뻣뻣함이 좋대요. 모발 볼륨 좀 살려준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굳이 비누를 쓰는 것이라면 저는 볼륨을 살려주는 샴푸를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비누는 제 머리 감는 걸 조금 지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도브비누를 써서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안 빠지고 두피 가려움이 사라진다, 이렇게 요즘 SNS나 유튜브에 많이 돌고 있잖아요. 도브비누가 정말 좋은 성분을 넣고 어떤 이제 약효를 가진 성분을 넣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고 두피에 자극이 될 만한 성분을 그래도 최대한 많이 뺐기 때문에 그런 성분을 써서 불편하던 사람이 이 제품을 써서 잘 맞네? 이런 증상이 사라졌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샴푸를 쓰더라도 잘 맞는 샴푸, 순한 샴푸로 바꿨으면은 이 샴푸 머리도 안 빠지고 가려움도 없어지네? 라고 느꼈을 거거든요. 그래서 도브 자체가 그런 효과를 준다라기보다는 도브가 되게 다른 비누들이랑은 다르게 조금 더 이 산도가 우리 두피에 적합하게 좀 약산성에 맞춰져 있고, 계면활성제도 일반 비누랑은 다르게 조금 더 이제 우리 두피 친화적인 계면활성제를 쓰고 있고, 비누 안에 크림 성분도 넣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보습감을 감싸주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피 친화적인 그런 비누다라고 보는 것이지, 도브 공식 홈페이지나 도브 제품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 보면 두피 모발에는 사용하는 용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얼굴, 몸 용도로 나온 것이지 두피 모발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게 바이럴이 한번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바이럴을 보고 진짜? 이렇게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느꼈던 게 거품이 샴푸를 쓸 때랑 비교하면은 너무너무 안 났어요. 물론 비누 치고는 그래도 좀 나는 편이긴 하나 이게 머리를 감기에는 거품을 내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바쁘고 빨리 이제 뭐 샴푸로 쏙싹쏙싹 이제 거품 내고 마사지도 좀 하고 면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비누로 내가 이제 거품을 계속 머리 감을 수 있을 만큼 내고 머리를 감아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일단 저는 불편해서 그랬었고, 도브 비누 거품 잘 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거품 내는 도구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비누 자체를 들고 머리에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문지르는 것 자체는 잔여물이 두피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꼈던 거는 도브를 쓰고 세정력이 생각보다 강하다고 느꼈어요. 아, 역시 비누는 비누구나.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우리 바디와 몸에 포커스를 맞춰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세정력이 조금 세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 진짜 우리 바디 샴푸로 머리를 감는 거랑 똑같아요. 몸에 쓰라고 나온 건데. 그래서 실제로 도브 비누를 쓸 당시에 제 두피가 조금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2주 정도 참고 써보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결국 제가 잘 쓰던 샴푸로 다시 돌아갔고, 그래서 저는 도브 비누 물론 브랜드도 되게 순수하고 착한 브랜드지만 이게 과연 우리 두피에는 잘 맞을까? 샴푸보다 과연 잘 맞을까? 이런 의문감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비누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인 비누를 계속 떠올리기 때문에 명칭을 계속 바꿔가려고 하는 마케팅 노력이 아닐까요? 뷰티바, 뷰티, 뭔가 뷰티해질 것 같고, 바라고 하면은 뷰티 비누보다는 뷰티 바가 조금 더 그래도 느낌이 나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체 샴푸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생긴 건 비누인데 우리는 비누가 아니다 이런 걸 강조하려고 뷰티바 또는 고형 샴푸, 고체 샴푸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환경 보호도 하고, 만약에 샴푸바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플라스틱도 되게 세이브할 수 있고 종이 꽉만 딱 까면은 샴푸바만 있잖아요. 그럼 그거 다 써서 사라지면은 그냥 종이밖에 안 남으니까 쓰레기 처리도 되게 편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괜찮은데, 써서 괜찮기만 하다면은 저는 뭐 좋다고 봐요. 근데 저는 안 써봐서 뭐 어떻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샴푸를 고체화 시켰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비누의 특성을 좀 많이 탈피한 그런 제품이니까 어떻게 보면 샴푸에 조금 더 가깝긴 하니까 성분들이나 그 특징들이. 근데 세정력이 사람마다는 물론 다르게 느끼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바디랑 얼굴의 목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좀 센 샴푸 이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비누냐 샴푸냐 하면은 모양은 비누지만 성분들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샴푸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미국산 걸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브 모든 제품을 다 써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도브도 어떤 제품군마다 세정력이 조금 다를 거고, 바디, 몸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 있을 거고, 머리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샴푸, 어떤 도브 비누를 써야 된다, 이것도 시작을 한 계기가 5년 전에 어떤 유튜버 분께서 이게 아니라 이걸 써야 돼요 라는 게 바이럴을 타면서 좀 미국산을 써봤는데 저는 안 맞았고, 그래서 어떤 걸 써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써보고 안 맞으면 다른 우리나라 한국 뭐 이런 데 코스트코 이런 데 파는 것도 한번 써보고 이게 나랑 잘 맞네 해서 찾으면은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인트가 어쨌든 도브 비누를 한번 좀 찾아보시고 두피 모발 전용으로 나온 게 있으면은 저는 그걸 좀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써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피 모발 전용으로 나온 샴푸를 적극 더 권장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샴푸를 쓸 때 중요한 거는요, 거품이 잘 나는 거 중요하다고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거품을 잘 내기 위해서 샴푸에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요. 근데 계면 활성제 중에서도 설페이트류 계면 활성제는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모든 사람한테 그런 건 아니지만 알러지 반응을 보이기가 조금은 쉬운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분 외에 다른 계면 활성제 사용한 샴푸를 좀 권장을 해드리고, 다른 계면 활성제도 거품이 되게 잘 나는 것들이 많아요. 다만 단가가 좀 높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페이트류 계면 활성제는 조금 피하자 생각하셔야 되고, 멘톨, 머리를 감고 약간 화해지는, 시원해지는 그런 샴푸는 조금 피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시원해지는 게 성분의 L-멘톨이라는 이 멘톨 성분 때문인데, 이 멘톨 성분도 샴푸에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두피에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멘톨도 조금 피하는 편이고, 또 하나는 인공 향료가 많이 들어간 것도 조금은 피하는 편이에요. 향료가 사람에 따라서는 알러지원으로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향료가 들어가더라도 샴푸의 전성분의 말미에 위치한
그런 샴푸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추출물들이 많이 들어간 샴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추출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 추출물 중에 어떤 하나가 나한테 알러지를 일으킨다면 그거 샴푸도 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선택할 때 성분을 볼 때는 그런 포인트를 저는 좀 집중해서 봐요. 요 4가지를. 그래서 그거 외적으로는 사실 크게 신경 쓸 게 없다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 그 정도 기준으로도 꽤 괜찮은 샴푸들을 계속 써왔고, 써보면 또 잘 맞는 경우가 많고, 그 정도 일단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데 성분만 봐서는 안 돼요. 성분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샴푸를 썼을 때 사용감이거든요. 이 샴푸가 손에 짰을 때 점도는 적당한가, 거품은 실제로 잘 나는가, 향은 괜찮은가, 이 샴푸가 나한테 너무 세진 않은가, 그러니까 세정력이 너무 과하진 않은가, 내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는가도 봐야 되고, 내 생활 패턴이랑도 봐야죠. 나는 머리를 하루에 한 번밖에 감을 수 없는 사람인데 세정력이 너무 약한 걸 써.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항상 강조드리는 거는 양모감이에요. 양모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항상 저희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나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한테 강조드리는 게 탈모 완화 샴푸를 쓰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반 샴푸는요, 샴푸를 만들 때 컨디셔닝의 배합을 높이면요 머릿결은 좋아져요. 근데 머릿결이 좋아진 만큼 머리가 차분해지고 볼륨이 죽어요. 남자들이 원하지 않는 거죠. 탈모 완화 샴푸는요, 컨디셔닝의 배합을 조금 줄이고요, 세정력을 살짝 높여요. 그러면 이게 머리를 조금 살짝 부시시하게 만들면서 볼륨을 띄워줘요. 그래서 탈모 완화 샴푸를 써야 돼요. 탈모가 고민인 분들은. 그리고 탈모 완화 샴푸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즘 브랜드들이 성분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반 이 머릿결에 치중한 샴푸보다는 두피에 친화적인 성분을 사용한 탈모 샴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탈모 완화 샴푸 쓰는 거 권장드려요. 샴푸의 뒤쪽이나 이런 걸 보면은 멘톨이 전성분의 앞쪽에 있거나 향료가 너무 앞쪽에 있거나 이런 애들은 두피 친화적인 게 좀 덜하고 센 샴푸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하는 게 좋아요. 발모팩, 발모제 이런 것들이 옛날에 있긴 했어요. 자소엽이랑 여러 가지 약초 같은 걸 섞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다 너무 적은 함량으로, 실제로 그 성분이 그런 효과를 내는 건 맞지만 그 발모팩이 임상 효과를 내는 테스트를 거친 것도 아니고, 그거는 저는 이제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흑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탈모 치료는 아니고 비쳐 보이는 거를 가려주는 용도다 라고 보셔야 돼요.